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7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오늘 아쉽게도 코스피는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흘 만에 하락을 한 건데요. 유럽연합 정상 회담을 호재로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등 마감을 했었는데 국내 증시는 다소 힘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의 강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찰실현 매물이 쏟아졌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늘 하루만 2.25% 낙폭을 키운 것이 오늘 장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센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궁금증 풀어가시면 좋겠는데요. 하반기 장을 이끌 만한 종목이 과연 내 포트에 담겨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장을 이끌어 나갈 종목을 사고 싶은데 조언 받고 싶으신 분들도 오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을 열어놓고 있겠는데요. 먼저 02-3153-2613번 통해서 전화로 문의 주실 수가 있고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실 수도 있는데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비중, 또 매수하신 가격,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실 수 있고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얼마쯤 사보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도 의견 다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신한금융투자에서는 포스코 ICT입니다. 고성장주, 그래서 2013년까지는 연평균 42%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레벨업되고 1분기 4억 원에서 2분기 98억 원과 3분기 192억 원으로 점차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포스콘과 합병을 통해 종합 엔지니어링 업체로 변신한 포스코 ICT가 2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되면서 2013년까지 연결 기준 연평균 42%의 외형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이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별도 기준 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4억 원에서 2분기 98억 원, 3분기 192억 원, 4분기 294억 원으로 레벨업되면서 투자 심리 호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클라우딩 컴퓨팅, 그리고 LED 조명 등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실적 호전은 모기업의 포스코의 해외 일관 제철소 건설을 포함한 포스코 패밀리와의 시너지 창출에 상당 부분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코 ICT는 포스코 그룹 내 녹색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 전기차, 스마트 그리드, 그리고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LED 조명, 그리고 원전 철도와 같이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기대되는 신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는 사업 특성상 대규모 캐펙스 없이 고성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가가 52주 최고가 대비 30% 정도 하락해서 가격 매력이 부각되고 있고, 분기 실적 모멘텀과 신사업에 대한 관심 제고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대표적인 고성장주로서 최근 기관 투자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1,4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삼성전기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편안한 대안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3분기는 삼성전기가 매출액 2조를 넘기는 최초의 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매출액은 2분기 대비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3분기 매출 증가도 모바일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물량 증가와 스마트폰 관련 부품 수요 증가로 ACI 사업부 그리고 LCR 사업부 매출액이 증가하고 OMS 사업부는 8메가 이상 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매출 증가가 견인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2분기 대비 27.3% 증가한 1,79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LCR 사업부 영업이익률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ACI 사업부 매출액은 2분기 대비 10.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HDI는 삼성전자 핸드폰 물량 증가에 따라 2분기 대비 10.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BGA는 FC, CSP 매출액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타 부분의 증가폭이 낮아서 2분기 대비 9.7%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러한 신제품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LCR 사업부 매출액은 2분기 대비 13.3%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MLCC 가격은 2분기 대비 3%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물량은 핸드폰 물량이 꾸준한 증가와 PC 물량의 회복으로 2분기 대비 15% 이상의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삼성 모바일 사업 개선의 대표적인 수혜업자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에서의 파트론입니다. 성장에 대한 점수를 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큰 폭의 외형 성장으로 이익 규모 확대로 보여줄 전망입니다. 파트론의 2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액 1,79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78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파트론의 카메라 모듈의 전방 업체인 주력 스마트폰 모델 전면 카메라의 메인 벤더로서 계속해서 적용됨에 따라 성장이 주도될 전망입니다. 추가적인 수익성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이제는 성장에 대한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익 규모 확대에 대한 기대는 파트론의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파트론의 사업 중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카메라 모듈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로 이익 규모 확대 가시성에 비해 주가 상승은 제한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파트론의 카메라 모듈 사업은 금년 매출 비중 76%로 비중이 확대될 만큼 확대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카메라 모듈 내 핵심 부품이 내재화됨으로써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단가 하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 모듈 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성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전방업체 내 높은 점유율은 양산 신뢰성과 그리고 원가 경쟁력에서 앞서 있다는 반증으로 향후에도 파트론의 카메라 모듈이 전방업체 내 높은 점유율을 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제는 성장을 통한 이익 규모 확대에 점수를 줄 때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는 16,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포스코 ICT, 파트론, 삼성전기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N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나오셨고요. 센플러스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센투자플러스 찾아왔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착순이고요. 먼저 보내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는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요, 아바코를 15,000원에 첫 번에 매수를 했거든요. 예, 그래, 추가 매수를 해갖고요. 지금 8,000 유무상 받고 그래갖고 8,300원이에요. 예. 근데 먼저 8,080원까지 갔는데 제가 매수 단가가 안 와갖고 매도를 못했어요. 예, 그러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요.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요. 10%요? 네네. 예, 15,000원대 처음으로 주식을 사셨으니까 들고 계신 지도 아주 오래되셨어요. 네네, 오래됐어요. 예, 어떻게 매수가 오면 좀 당장 팔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오래 들고 있고요. 속을 예. 좀 많이 썩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또 네.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전문가가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하신다면 추가 매수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아, 그러세요? 네, 단가를 좀 낮추고 싶은데요. 예. 제가 단가를 낮추는 시점도 어렵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아바코는요. 그리고요. 예. 앵커님 너무 차분히 진행해 주셔갖고요. 이걸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우, 그러세요. 네, 이 프로를 보면요. 하여간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더 매일 잘 보고 고맙죠. 있어요. 예, 우리 전문가님들이 워낙에 훌륭하셔서요. 예, 제가 뭐 어떻게 진행을 하든 안정되게 잘 해주시니까요. 우리 프로그램이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간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 도움이 많이 시청자님.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정태근 전문가. 네. 아바코 같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전에 있었던 악재는 이제 다 소화가 된 것 같고요. 일단은 아바코가 지금 현재 주가가 16,000원까지 갔던 게 지금 6,000원까지 하락한 이유가 아무리 본다면 LCD가 안 좋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LCD한지 원리한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전까지는 LCD 업을 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바코의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까지 18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반기 예상이 나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하반기에 쓸 그 LG 디스플레이 어떤 8세대 OLED TV죠. 그쪽에 대한 어떤 투자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부분, 그러면서 장비에 대한 수주가 이게 나오면서 하반기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실적으로 하반기 때 그 LG 디스플레이 어떤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어떤 그런 납품이란지 그리고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좀 답보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하반기 OLED 그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지금은 적어도 팔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가 매수, 추가 매수까지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은, 일단 주가가 올라갈 때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300원 정도 이제 단가신데, 굳이 매수를 하신다면은, 지금 그 가격대를 한번 짚어보게 된다면은, 일단 7,000원 이하권, 그리고 7,000원과 6,500원간 7,000원 이하권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방향성이 좀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하락을 했을 경우에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차라리 8,000원을 돌파할 때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좀 더 그 상승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대응을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좀 복잡하게 됐는데, 두 가지 경우를 드릴게요. 6,500원에서 7,000원 정도 가격을 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8,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그렇게 좀 의견 좀 나눠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바코부터 시작해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원익 IPS 봐드리겠습니다. 원익 IPS 매수가가 6,880원이신데요. 오늘 종가와 같네요. 30%를 들고 계시고 단기로 목표가 알고 싶다고요.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자, 일단은 원익 IPX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좀 꺾였죠. 아무래도 2분기 실적이 좋더라도요. 앞으로 3, 4분기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면 주가 자체의 상승 탄력은 둔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가능성 조금 우려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부품주 중에서도 지금 핸드폰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 탄력도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원익 IPX 같은 경우도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역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핸드폰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를 받으면서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별로 넘어가 있죠. 지금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좀 올라주고 있고, 자화전자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고점을 뚫어내면서 지금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 일반적인데, 원익 IPX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고점이 일단은 지금 작년에 형성된 고점에 대한 주가 상승도 지금 미미할 뿐더러, 그 다음에 지금 21선에 대한 안착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21선 안착하나 싶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지금 저항대는 상당히 좀 많고,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 지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면은 전고점, 단기 고점이죠. 7,400원 정도 너무 크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7,400원 61선 그 언저리까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종가상으로 봤을 때 지금 6,750원, 아무래도 단기 저점 라인이겠죠. 6,750원 이탈될 경우에는 그때 무조건 매도하시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익 IPX 같은 경우에는 아토와 지금 IPS가 합병을 하면서 지금 새로 출범된 그런 회사인데, 과거에는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죠.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전공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증가되고 있지 않은 시점이고, 반도체 산업 자체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좀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과거에 좋았다 그래갖고 현재로서도 너무 좋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익 IPS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NC소프트 봐드릴게요. 3056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27만 1,000원이십니다. 오늘 종가가 27만 1,500원이니까 주당 한 5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신 건데요. 비중은 30%라고 하시고요. 게임이 상용화되고 나서 인기가 없다고 하던데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네. 예. 일단 게임 소식 같은 경우 저도 좀 듣고 있는데, 예.
PC방 초기에 그 베타 서비스 할 때 그 점유율이 올라갔다가 최근에서 다시 한번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그리고 디아3에 비해서 점유율이 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3위 현재 랭크가 되고 있는데 자, 의뢰를 하신 대로 지금 그 PC방 점유율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 때문에 지금 현재 반등을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대치에 부합한 어떤 PC방 어떤 점유율을 찾아지 못한다면은 주가는 좀 어렵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그 블레드 소울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이렇게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잘 아시다시피 추세를 그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21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21선 지지력에 어떤 테스트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초기에 어떤 단기 이평선에 대한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반대 우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어느 부분이냐면, 자,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반등을 주죠.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 가격대에서 일단은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21선에 어떤 지지력 분명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설정을 해드릴게요. 21선이 있는 26만 5천원에 죄송해요. 그냥 불러드릴게요. 26만 5천원에 일단은 손절가 형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요 앞전과 마찬가지로 반등이 지속이 된다면은 요 241선이 있는 30만원까지 보십시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장기 이평선이 있는 241선이 있는 30만원 일단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21선에 대한 어떤 지지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6만 5천원에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로 또 요청하신 분 한 분 만나봐야겠죠? 두 번째 시청자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저 후비스요. 네? 후비스. 휴비스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시기 12,000원에 거의 한 100% 다 들고 있는데. 12,000원에 100%요? 예. 예, 시청자님 매수하신 지가 그래도 꽤 되신 것 같은데요? 예, 6월 23일 날 상장할 때 그거 받았는데. 예. 계속 안 올라가고 계속 떨어지가 있어가지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었어요. 시청자님 굉장히 잘 기다리셨어요. 예. 예, 비중이 많으셔서 그간 비중을 좀 줄여볼까 손절을 할까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들고 계셨습니다. 오늘 종가가요? 알고 계신가요? 예. 내가 보니까 9,500원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이요 6% 급등이 나왔고요. 예. 11,250원에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그래요? 예. 시청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종목을 보고 있었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9,510원이 맞네요. 오늘 종가가. 예. 예,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봐드릴까요? 근데 이거를 계속 가주셔야 되는가? 예. 안 그러면 뭐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세요? 예. 예,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8,000원이 깨졌던 날도 있었군요. 예, 그래도 9,500원까지 잘 올라와 줬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예. 예, 기다리실 수는 있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은 홍희진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예. 예, 좀 기다린다면 매수한 가격 부분까지 올 수 있는지, 기업이 탄탄하다면 그 이상으로 수익도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예, 지금 진단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홍희진 팀장님. 네. 예. 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나 뭐 비중이나 아무래도 처음에 투자를 좀 잘못하신 게 좀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높은 비중에 높은 가격, 뭐 가격에 그렇다 치더라도 100% 지금, 그러니까 올인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투자 습관에 있어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비스 같은 경우는 폴리에스터가 지금 특화되어 있는 합성 섬유를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메고 있는 뭐 넥타이나 그다음에 지금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도 합성 섬유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좋아져서 의류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난다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면 일단은 주가는 큰 폭으로,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는 큰 폭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좀 되어가고 있는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 어제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수, 목, 금 27, 28, 29일 연속 3%씩 지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를 때 탄력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지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그동안의 시세를 이끌었던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자, 그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좀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시장과는 상관없이 큰 틀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손절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한 7,500원 정도를 제가 지금 설정해 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 라인이었죠.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지금 저항대가 11,000원입니다. 11,000원 라인이 돌파가 되면은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까지 도달이 가능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거기에 뚫고 나서 돌파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일어날지 아니면은 돌파 시도를 하긴 하지만 다시 한번 좀 밀려버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1,000원 근처에서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한 절반 정도 줄이신 다음에 추이를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만약 밑으로 좀 빠진다라면은 7,5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기간 자체를 너무 좀 조급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시간만큼 아무래도 지금 시간을 좀 보내셔야만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매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보십시오. 휴비스 바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다윈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급등세가 좀 놀라웠던 종목이죠. 2,575원에 3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0519님께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좀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일단은 뭐 조정이라고 생각하고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 기업 내용보다는 차트 패턴을 보고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그 차트 패턴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게 클릭이 되네요.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6월 27일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27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6월 27일 날 나온 장대 양봉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구간에서 일단 갭이 떠면서 시작을 했지만은 보통 갭이 뜰 때 3% 이상 떠면서 시작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갭 구간이 너무나 작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심스러운 거는 이 양봉이 나오긴 한 다음 날 보통 점상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없는 점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점상이 2번 정도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6월 28일 나온 이 양봉이 조금 억지스럽게 올린 상한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패턴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앞쪽을 보더라도. 그렇다면은 이 구간이 어떻게 본다면 이 구간에서 털지 못했던 물량을 여기서 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보자면은, 지난번 뭐라 해야 될까요? 개인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좋아하는 게 변동성이 큰 짱대 양봉이라든지 그 도장은 상한가고 우리가 도장한 건 점상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여기서 어떤 물량들이 여기서 털지 못했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개인들을 꼬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만약에 상한가를 될까요? 하여튼 5% 이상 뜨면서 시작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정도, 그리고 이틀 정도는 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일 쪽에서 제가 방금 말씀했던 그런 그 장대 양봉의 흐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면은 조금은 털고 나오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기 위해서 어떤 세력이 빠져나오기 위한 어떤 꼬시기 작업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쪽에서 좀 대응을 좀 잘 하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윈텍 지금 손실 아니신데요. 내일장 급등이 아니라면 그래도 자르고 나오는 게 맞겠다는 정태근 전문가 의견이셨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이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 받을 종목은 미디어플렉스인데요. 미디어플렉스를 문의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먼저 보내주신 분 가격대로 기준을 삼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플렉스 매수하신 분 가격이 1,505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이 꽤 많으십니다. 90%나 지금 비중을 실으셨거든요.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가격 알고 싶다고 보내셨고요. 또 한 분께서 사신 분은 1,460원에 10% 비중을 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는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앞으로 지금 영화 신작, 그러니까 지금 영화 배급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메가박스를 운영을 했지만 그걸 이제 매각하고 난 뒤에는 지금 영화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배급이 잘 돼야, 그러니까 지금 영화가 흥행이 된다라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뭐 범죄와의 전쟁들이 좀 소폭의 좀 수익을 좀 걷어주면서 주가 흐름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일단은 지금 나오는 영화 7월 25일 날 개봉하는 것 중에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김혜수랑 뭐 김수현, 전지현 등이 지금 출연을 하는 그런 영화인데, 아무래도 지금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좀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7월 25일 전까지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탑스타들이 지금 영화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도 상당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장기적인 뭐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단기적인 테마로서 영화 개봉을 앞두고 기대감으로써 단기적인 매매를 좀 취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6월달 중순이죠. 중순에 뭐 1,600원 정도 가격을 했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주가가 뭐 한 차례 좀 하락이 나왔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21선에 대한 안착이 나오면서 일단 거래가 서서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요, 기대감도 살아있고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1,700원 정도까지의 주가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1,650원에서 한 1,700원 정도 라인의 구간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 그 이상이 갈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좀 강해갖고 매수가 엄청나게 좀 붙으면서 1,700원을 돌파해 버린다면 2,000원까지도 충분히 좀 가능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시점 너무 그것을 기대하고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1차적인 목표가 1,650원에서 1,700원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시고 난 뒤에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지금 매도 가격은요 3일선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선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 매매를 하시는데 상당히 좀 많이 유용하게 좀 사용이 되는데, 한 1,460원 정도 종가상으로 1,460원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매도 무조건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지금 1차적으로 설정해드린 목표가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TV 함께 보고 계신가요? 예, 예, 볼륨 안 소리를 나게 좀 해놨어요. 줄여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다음요. 다음이요. 예. 예, 목소리에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 좀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에 사셨어요? 11만 1,700원. 11만 1,700원이요? 예, 비중은요? 20%요. 20%요?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새 뭐야 어떻게 힘없이 뚝 빠지고 종가에 힘없이 빠지고 하네요. 예, 그래도 주가가 10만 원 밑으로 내려갔었잖아요. 네. 다시금 10만 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냥 이런 희망을 걸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글쎄요, 아까도 뭐 종가에 가서 그냥 갑자기 뚝 빠져버리네요. 예, 지금 수급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단기로 보십니까? 길게 보십니까? 길게 보고 들었어요. 길게 보고 들어가셨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예, 그럼 저희가 이 종목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 올 수 있을지 이거 봐드리면 될까요? 예. 예, 목표가와 손절가도 함께 정해 드릴 테니까요. 예. 기운 내시고요. 네. 예, 언제나 좀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익도 많이 나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네. 포털사를 갖고 있으면 차라리 NHN을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다음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NHN가 지금 현재 포털사들이 어떤 수익이 안 나는 게 지금 현재 많이 잘 알고 있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신규 어떤 새로운 인터넷 매체라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포털사들이 수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포털, 파란이라는 포털도 마찬가지로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포털사들의 수익성이 그만큼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포털사들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지배력이 있는 NHN인지 그리고 다음에 어떤 수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좁아진 시장 속에서 어떤 조금씩 가져오는 좁아진 시장 속에서 가져올 수 있는 파이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어떤 카톡이라든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NHN을 지금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다음 같은 경우도 카톡하고 비슷한 서비스죠. 그 마이피플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이피플이라는 서비스가 지금 이제 나이만큼이었던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가입자, 그 이용자들이 늘어나지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악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포털 사이트의 어떤 그 배너 광고라든지 어떤 광고 수익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 그 다음 같은 주가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 두 종목을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차트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자, 지금 이게 15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내린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최근에 나왔던 그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카톡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매체들의 광고 수주가 뺏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NHN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NHN은 그래도 다음보다 사정이 좀 낫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잘 버티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라인이라는 그 메신저 서비스를 현재 그 NHN이 시작을 했는데 그 라인이라는 그 매체 서비스에 지금 이제 2천만 명이 넘게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2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2천만 명 중에서 2천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왕래가 이루어질 수가 일단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다운로드 횟수 어쨌든 그 방문 횟수가 2천만 건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은 그 공간 속에서 또 마찬가지 광고 수주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란 어떤 그 매체보다는 지금 다음이란 매체는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NHN은 조금 위쪽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결론을 마지막으로 좀 내보자면은 굳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지금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그 업황적인 실적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굳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차라리 이렇게 올라갈 때 그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따라가도 상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를 매도를 좀 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0만 5천 원 이렇게 지금 저항이 되게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추세선 한번 그어보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10만 5천 원에서 이미 팔자리를 제가 보기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상승할 때 다시 한번 사셔도 되니까 지금은 조금 매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최종 결정은 시청자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볼게요. 금호석유인데요. 금호석유를 매수하신 분은 11만 7천 원에 사셨습니다. 20%를 가지고 계시고요. 오늘 장에서 3%나 급등하면서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 홍희진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일단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강합니다. 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그동안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 주가는 바닥을 다지고 있었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 뭐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을 하셔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경기겠죠. 그러니까 경기 상황이 좀 좋아져서 합성 고무라든지 합성 수지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야만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국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유로존이나 미국 등 그런 국가들인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이 굉장히 좀 사용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고 이번에 뭐 추가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니 아니면 지준율이 인하가 될 거니 얘가 상당히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지금 뭐 TV라든지 자동차 쪽에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요. 아무래도 내수를 좀 키우기 위한 그런 액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호석유에 대해서 좀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가 자체,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좀 흐름이 강했는데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지금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수익이 낮은 상태고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불안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종목을 아무래도 좀 121선까지는 좀 보유하자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에 시장이 뭐 굉장히 조금 휘둘리긴 했지만은 주가 자체 10만 원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버렸죠. 뚫어버린 다음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 기관이 18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그동안에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매집한 물량이 지금 두 달 동안 100만 주죠. 그러니까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1,200억 정도 된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3만 5천 원까지는 좀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밀려갖고 꺾인다라면은 지금 매도하셔야 될 지금 가격, 그러니까 11만 한 9천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만 9천 원 정도가 종가상으로 이탈이 된다라면은 그때는 매도하신 이후에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화학업종 중에 지금 상당히 좀 탄력도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서 13만 원 이상권까지는 좀 노려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 대성 파인텍을 사고 싶은데 시가에 매수해도 괜찮을지를 여쭤보셨거든요.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던 종목입니다. 천안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8523님의 종목인 대성 파인텍 내일 매수해도 되는 건지 지금 풀어드립니다. 네. 일단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는 좀 시세가 끝날 쯤이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네요. 이게 3,000원에서 지금 12,000원까지 올랐는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기업 내용은 좀 볼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000원에서 이제 12,000원까지 4배 정도 시세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요. 자, 시세가 여기서 시작을 했죠. 3,000원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12,000원까지 갔는데, 자, 거래량은 세력도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 없는데, 자, 상승 출발할 때 거래량이 300만 주 가까운 거래량이 유발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 12,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300만 주의 거래가 터졌다는 겁니다. 자, 이때 들어왔던 애들이 여기서 물량을 떠넘기면서 자리 바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자,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요날. 지금 현재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거래가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봤을 때 이 상한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세가 더 나면서 쭉 가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상한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요 12,000 가격대에서 부대끼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요 부분에서 상한가가 나왔지만은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2,000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이 상한가가 마지막으로 털고 나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제가 드린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전에도 상한가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지만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꺾여버렸어요. 왜? 매도 물량이 더 많죠.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이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차트 패널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해서 12,000원 부근과 9,000원 부근에서 뭐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음봉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상승 쪽 매수보다는 하락 쪽 매도 세력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접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12,000원 가격대에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종목만 비교해 드릴게요. 에이블 CNC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게 된다면은, 자,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에이블 CNC도 보게 된다면은, 자, 차트를 좀 당겨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보면은 상당히 지금 대성 파이텍과 상당히 유사하죠. 자, 요 종목도 6만원에서 부대끼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 거치고, 현재 6만원에서, 요 날이죠. 6월 26일 날 7.9% 뜨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이 터지게 되면 여기서 6만원 돌파하면서 가야 되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못 가죠. 6만원이 저항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성 파이텍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본다면 이 상한가가 마지막으로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위한 그런 속임수 상한가일 수도 있다는 부분을 조금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제가 보기에 12,000원 돌파하는 그 부분이 12,000원 돌파를 할 때 그때 차라리 따라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드릴게요. 매수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 적어도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서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그래도 매수해 보겠다 그러시면은 매수를 하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좀 동의를 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089 쓰시는 분께서 지금 종목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앞서서 미디어 플렉스 받으렸고 지금 삼립식품 받으릴 건데 나머지 종목들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보내주시면 그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0089님께서 삼립식품을 15,900원에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홍희진 팀장님. 네. 자,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대비 손실이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 자체가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근데 최대 주주는 이제 파리크라상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주가 자체 뭐 빵이라는 것은 뭐 경기가 어려우나 좋으나 이게 밀정하게 지금 먹을 수밖에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품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주가라는 것이 아무래도 앞으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돼야만 그러니까 지금 오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성장성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고 그렇다고
크게 안 좋아질 일도 없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서 들어가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들의 좀 성향이 좀 맞지 않는 종목인 것 같아요. 거래량도 굉장히 좀 작고요. 그 다음에 대응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상당히 조금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 일단은 뭐 지지선은 구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주가라는 것이 여기서 이 종목 갖고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세력들이 좀 땡겨주거나 이렇게 매수가 좀 몰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좋은 구간에서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양봉을 기록하긴 했지만은 주가는 좀 빠졌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단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본연의 흐름,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인 흐름 그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지금 제가 지금 그어드린 지지선이겠죠. 15,200원 선, 그러니까 그 라인이 뭐 무너진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아무래도 1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15,300원이 15,200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무조건 좀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되신다라면은 전고점, 단기적인 고점 17,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뉴스에 크게 드러나지 않고 세력들이 조정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200원 라인이 이탈이 된다라면은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흘러내릴 가능성은 높은데, 그렇지 않다라면은 말씀드린 17,000원까지의 탄력은 한 번쯤은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15,200원이 지지가 되나 안 되나 그 부분만 좀 면밀히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OCI 봐드릴 건데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OCI를 229,000원에 22%를 가지고 계시고요. 목표가와 손절가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잘 산 건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386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OCI가 지난 6월에 한 10% 정도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이제 바닥을 친 겁니까? 예, 일단 바닥은 좀 나왔다 좀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잘했다 못했다 그렇게 판단하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일부터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매수를 잘못한 것이고, 내일 쪽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은 매수 잘못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될 수가 있겠죠. OCI 같은 경우에 요것도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업황이 전혀 나아졌다고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일본에서 어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태양광 업황이 나아졌다고 해서 판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OCI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요거는 좀 우리가 일본 같은 차트 너무 짧은 부분만 좀 보지 말자고요. 자, 제가 월봉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자,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이때 당시에 2007년 당시에 상승을 할 때, 그리고 하락을 할 때 거래량에 큰 변화가 없었죠. 근데 중요한 건, 자, 보세요. 20만 원에서 다시 한번 65만 원까지 랠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격하게 꺾일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면 거래량이 큰 폭으로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요 구간에서, 그리고 요 구간에서 가지고 있던 매수 세력이 이때 다 털고 나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길게 봤을 때 요 종목의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은 이때와 마찬가지로 요 65만 원까지 올렸던 이 1차적인 이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들어와줘야 주가가 이런 강한 시세가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매수 세력이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OCI는 당분간 요 구간 때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한 2년 넘게 걸렸는데 요거보다 더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다시 한번 강한 매수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65만 원에서 요 최근 20만 원까지 하락할 때 요 부분에서 대부분 다 빠져나가 버렸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 세력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 좀 긴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어려운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장기 추세를 한 번에 뚫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목표가를 제가 241선까지 1차적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가격대를 24만 5천 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4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딴 거 보지 마세요. 딴 거 보지 마시고 최근에 조금 눌림목을 보였던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22만 원이에요. 그렇다면은 22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22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좀 짧게 잡을게요. 1차적으로 24만 5천 원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OCI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효성 OMB 봐드릴게요. 매수가가 6,920원이십니다. 30%시고 단기 목표가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이분 역시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홍의진 팀장님. 자, 일단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은 급등이 나오겠죠. 근데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꺾여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 꺾여 있는 상태에서 치고 올린다라면 주가는 뭐 7,5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비료주 같은 경우에는 식품값의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뭐 가뭄 때문에 식품값이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인 좀 테마가 좀 붙기도 했었지만, 지금 비가 오고 뭐 지금 그런 뉴스가 다시 한번 좀 드는 시점에서 일단은 주가 자체는 큰 폭락이 좀 나와 주었는데, 일단은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전혀 지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도 굉장히 뭐 양호하게, 그러니까 지금 매년 200억 이상, 그러니까 지금 매출액이 좀 나오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분기에 1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지금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증가한 부분은 하나 좀 긍정적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고, 테마가 붙을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를 지금 설정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테마 자체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붙는다라는 목표가는 한 7,500원까지는 설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테마가 붙지 못하고 줄줄 흘러내린다라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저점 부분 한 6,700원 정도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마가 좀 붙는다면은 7,500원, 그 다음에 좀 강하게 붙을지 안 붙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요, 최근에 뭐 장마철, 우리나라 지금 기후로 봤을 때는 테마가 그렇게 강하게 붙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대외 뉴스, 뭐 러시아도 그렇고 다른 뭐 남미 같은 국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식품에 대한 생산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국가에서 곡물가가 좀 많이 오른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 목표가를 너무 크게 잡기보다는 한 7,500원 정도 좀 설정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밑으로 좀 빠진다라면 그때는 손절에 대한 대응도 확실하게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6,700원 정도, 6,7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을 하시되, 일단은 너무 큰 기대보다는 아무래도 테마가 다시 한번 꺾였을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시는 대응도 현재로서는 좀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이마트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26만 4,500원에 15%를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 전망 손절하고 싶은데 종목 교체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 지금 시점에서 상담을 짧게 좀 봐드릴게요. 예. 예,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은 결론은 말씀드리면 팔지 마세요. 팔지 마시고 이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게 하한가까지 갔다가 올라왔는데, 이거 분명히 그 조회 공시 들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주문 실수라는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거 주가 흔들기 같아요.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연봉이죠. 그거 이용해서 제가 보기엔 하방에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좀 여유 있게, 잠시 가격이 얼마죠? 26만 4천 원이에요. 23만 5천 원만 안 깬다면 일단 갖고 계세요. 23만 5천 원 일단 안 깬다면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1월달 이후에 요 종목의 지분을 5% 이상 늘렸습니다. 요 부분은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돌아서 줄 것이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3만 5천 원만 안 깨진다면 일단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한번 의뢰를 해주세요. 예, 순간적으로 오늘 하한가까지 내려가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냥 홀딩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센투자플러스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센플러스의 홍인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내일 오후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뵈러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